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대 정치사 부분까지 교재에 있는 문제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사 파트가 되겠네요. 교재 86페이지 문제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역사 속에 구휼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휼제도, 빈민구제시설,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시설 얘기를 하겠죠. 지금 고려에 의창이 나와 있고요. 조선에 환곡이 있습니다. 고려 조선의 의창과 환곡에 해당하는 관청 중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구휼제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1. 중방이 있습니다. 중방은 고려시대 때 무신연합정권을 얘기합니다. 2번은 고구려의 경당이라고 했죠. 장수왕대 때 평양촌도 이후에 설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장수왕대 때 설치가 됐다는 얘기는 하진 않고요. 장수왕대 평양촌도가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경당이 설치가 되는데, 경당이라는 관청은 글 공부도 하고 무술 공부도 같이 합니다. 무. 여기다 이제 평민자제들이 있죠. 평민자제들이 입학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지금 나와 있는 5세기 때 고구려의 경당하고요, 신라 6세기 때 화랑도 있죠. 화랑도도 이 기능이에요. 19세기 근대 사립학교의 시초 그러면 뭐가 있냐면 원산학사가 있어요. 요 세 교육시설의 공통점은요, 글공부, 무술공부, 평민자제가 입학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조선시대 서빙고가 있었다. 서빙고는, 빙고는 뭐야? 얼음빙자에 창고 고자입니다. 자, 얼음빙자를 이렇게 쓰죠. 창고입니다. 얼음창고예요. 요즘에 얼음창고입니다. 근데 서빙고라고 있죠. 서빙고. 서쪽에 있는, 용산 쪽이죠. 동빙고도 있었거든요. 얼음 보관 창고예요. 신라 때도 이게 있습니다. 신라 경주에 가면 말이죠, 석빙고라고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얼음 창고가 현재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 때 거예요, 이거는. 서빙고. 고구려 진대법. 이 진대법은 항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2세기 후반 고구려 고국천왕대 때의 춘대춘합이에요. 을파수의 건의로. 자, 5번 교정도 가면 최충원이, 최씨 정권에 최충원이 자기 집에 이제 최충원이 설치했었던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예요. 교정도감입니다. 장을 교정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별감은 최씨가 내내 승계를 한다고 그랬죠. 자, 여튼 이건 뭐 구휼제도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4번 진대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신라 민정문서를 정리한 내용이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했죠. 통신할 민정문서, 신라 장적 또는 정창원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815년 경덕왕대 때 작성된 걸로 보고 있고요. 신라의 촌락 경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 내용을 좀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통계는 3년마다 한 번씩 내고 있으면 할 수 있다. 민정문서는 3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누가? 촌주가 작성한다. 촌주는 통신라 때의 지방행정조직을 잠깐 볼까요? 구주, 주가 있죠. 그 다음에 군이 있습니다. 군, 현이 있습니다. 밑에는 촌이 있습니다. 촌. 밑에는 특색연구역, 향과 부곡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특색연구역이에요. 지방관 파견은 우리 국사상에서 항상 어디까지 하면은 현까지 지방관 파견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그 촌 예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에요. 각 주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그래요. 도독. 군의 장관을 태수라고 합니다. 태수. 현의 장관을 현령이라고 그래요. 촌의 자치 책임자죠. 지방장관 아니겠죠? 촌주입니다. 촌주가 이 지역도 같이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정문서 누가 작성합니까? 라면은 누구? 촌주가 민정문서를 3년에 한 번씩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치 책임자다. 자, 니은 노동력과 생산 자원이 철저하게 편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거 나와 있죠? 그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 인정. 여기 인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정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인정은 남, 여, 노소에 따라서 몇 등급? 6등급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호 있죠? 집집마다 호는 사람의 많고 작음에 따라서 9등급이고요. 사람은 몇 등급으로 한다고요? 남녀노소별로 6등급으로 나뉩니다. 민정문서에는 정남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간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유실수, 과일나무입니다. 토지 등 그 지역에서의 생산 자원이라는 자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3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귿. 모든 토지는 왕토 사상이가가 하여 국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세 번째 자료에 보면은 연수유답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자, 연, 수, 유, 전도 있고요. 밭입니다. 답, 논도 있어요. 그리고 연수유답이라고 했죠. 이 연은 뭐냐면 연은 호의 호. 연이라고 하는 지배에 지급했던 논과 밭입니다. 이게 신라 8세기 초 성덕왕대 때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겠다 해서 지급했던 토지가 하나 있죠. 정전이죠, 정전. 이 정전이 바로 연수유답이에요. 이 정전은 고려나 조선의 어떤 토지가 왔냐면 농민의 사유지, 민전과 같습니다. 민전.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국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개인 토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전, 연수유답을 얘기합니다. 리을. 모든 촌락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조세와 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만에 모든 촌락에 지방관 파견이 아니라 촌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돼요. 현까지만 지방관이 파견되고요. 촌에는 자치 책임자 누구? 촌주가 그 지역을 자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촌주는 나중에 신라 하대 때 뭘로 성장하고 있냐 하면은 골품제도의 반기를 들고 성장했던 누구죠? 지방호족이죠. 지방호족으로 성장했던 그 촌주예요. 장군, 성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정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기억,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거죠. 자, 87페이지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출진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적산 법화원으로 가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법화원, 장보고가 산둥반도에 세웠다는 사찰이에요, 사찰. 산둥반도는 이쪽입니다. 여기 튀어나온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통신라 대무역 창구가 당항성에서 산둥반도, 영암에서 양쯔강 입구, 그 다음에 금성이죠. 가까운 울산에서 아라비아 상인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대 때 가면은 장보고에 청해진도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장보고가 산둥반도 여기다 세웠다는 법화원은 신라인의 사찰이에요, 사찰. 얘는 그만큼 신라인들이 중국과 밀접하게 이제 교역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에도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신라방 등이 있죠. 그 중에 신라원 중에 하나가 법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장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이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흥덕왕대 때가 되겠습니다. 1번 화왕계, 설총이 신문왕에게 올린 글이에요. 꽃의 왕이다 해서 꽃을 의인화해서 국왕의 도덕 정치를 강요했었던 글입니다. 두 번째는 진울이죠. 조계종, 고려 후기 때 진울입니다. 세 번째 동신라 때 해초예요. 왕오천 축국전이 되겠고요. 인도의 오천 축국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입니다. 네 번째 해동 고승전을 지었다.
고려 후기 때 승려 각훈입니다. 맨 밑에 해설에 오탈자가 좀 났습니다. 4는 통신라 김대문에 대한 내용이다 했는데 수정하세요. 통신라 각훈입니다. 김대문 그러면은 성덕왕대 때에 활동했던 진골입니다. 진골. 김대문의 저서에 보면은 고승전, 계림잡전, 한산기, 악본, 음악책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신라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강조했던 진골 김대문입니다. 그 중에 이 고승전이 있고요. 이거를 다시 증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동,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해동 뭐가 있어요? 고승전이 있습니다. 이 해동 고승전은 고려 후기 때 승려 누구예요? 각훈이 쓴 해동 고승에 대한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그냥 고승전, 김대문의 고승전으로 해설해 있는데 해설 좀 수정 좀 하세요. 고려 후기 승려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법에 대한 얘기니까요. 문제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북녘에서 온 문화유산에서 셋째 줄 특히 가의 수도였던 상경 용총부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는 있죠. 상경 용천부 어디예요? 상경 발해 수도죠. 발해입니다. 남북시대 때 발해입니다. 위치도 이쯤 되겠습니다. 대략 상경이죠. 발해 5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나누고요. 평양에서 원산 쪽이 되겠죠. 연해주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가 발해 영토입니다. 이쪽은 어디죠? 여기가 요하죠. 요하. 그래서 요동 요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해 영토인데요. 작은 영토는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발해 문화인데 지금 대형 침이라고 하죠. 침이. 큰 침이라고 합니다. 침이. 침이는 우리가 어디를 침이라냐면은 자 건축에서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돼 있죠. 팔짝 지붕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짝 지붕.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지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명칭이 있어요. 이게 용마루입니다. 용마루. 용마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림마루예요. 내림마루. 내림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들. 이 부분은 뭐냐면 추녀마루입니다. 추녀마루. 이 추녀마루에다가 찹상, 사오정, 삼장법사, 이런 찹상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 찹상의 기능은 뭐냐? 이 건물의 수호, 어떤 벽사, 안 좋은 걸 퇴치하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침입니다. 침입. 뭘 침이라냐면은 이게 이제 팔짝 지붕인데요. 지붕 용마루 양끝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침이라고 그래요. 이 침이의 크기를 가지고 이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침이, 건축 양식,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발해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국가 어디죠? 발해입니다. 1번. 노급 폐지를 명한 국왕, 노급 폐지, 관료전 취급,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백강 금강입니다. 백강 전투에 참전하는 외의 수군, 이거는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런데 663년에 일본과 백제 내내 막역한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663년에 백제를 도우러 일본이 백강까지 왔습니다. 상륙은 못했어요. 그게 663년에 백제의 그 백강 전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해진에서 교육 물품을 점검하는 군졸. 이거는 9세기 초 흥덕왕대 때 장보고가 당에서 귀국해가지고 만든 곳이 청해진입니다. 군사지역이에요. 통일신라지역이니까.
네 번째,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판매하는 상인에서 솔빈부 그랬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제도가 구주, 군, 현, 촌, 향, 부곡소죠. 발해 한번 보실래요? 발해는 15부, 62주, 현, 밑에는 촌. 여기에 장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해 각 부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그래요. 주, 자사, 현, 현승, 촌, 촌의 장관을 수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방관 파견은 항상 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해에서의 지방관 파견을 보면은 도독, 자사, 현승까지는 지방관이 누가 고구려인들로 파견됐고요. 수령은 지방관이 아닙니다. 토착입니다. 발해 토착이 누구겠어요? 말갈인이 되겠죠. 그래서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인데 이 솔빈부는 위치가 어찌면 지금의 연해주 있죠. 여기가 솔빈부예요. 부, 솔빈부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오겠습니다.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판면서 이 말은 발해의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대외 수출품이에요. 5번, 지방에 설치된 22담로 많이 나오네요. 백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은 발해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고대 사회사 문제로 넘어가세요. 1번 있죠. 1번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대한 도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신라 관등 17관등이죠. 17관등은 바로 신라 골품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에서 5까지는 자색, 6에서 9까지는 비색, 10, 11은 청색, 12에서 17 황색 공복을 있습니다. 자, 공복 색깔은 골품과 관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관등과 관계가 되어 있나요? 관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공복 색깔은 관등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맞지요? 골품에 의해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관등입니다. 두 번째,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하찬이 있다. 천만에 진골은 1관등 2벌찬에서 17관등 초이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꼭 이게 대하찬에서 5관등의 관등을 처음으로 받는 건 아니다. 1에서 17까지는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번. 오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 수가 있죠. 맞죠? 오두품의 관직상한선은 10관등 대나마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갔죠. 자, 네 번째,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다. 그치? 그래서 4두품은 12관등, 5두품은 10관등, 6두품은 6관등. 여기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 이제 신라 6두품들은 신라 중대 때 왕권 강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위는 높아졌는데 관직 상한선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골 입장에서는 그네를 중심에 골품 제도를 유지하면서 비진골 중심의 6두품 얘네를 관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냐면은 중위 제도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중위. 관직이 중첩된 겁니다. 이 중위제를 통해 가지고 바로 능력을 본위로 해서 요청했던 이 6두품의 불평불만을 조금씩 좀 가라앉히게 되는, 억누르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5번이거든요. 진골은 중위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로운 관직 진출이 가능했다. 그러면 중위제는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진골 이하 6두품이나 5두품이나 있죠. 주로는 6두품 관리들이 중위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 봐봐요. 6관등 아찬 있죠. 6관등 아찬에는 바로 4등급의 중위를 둡니다. 4등급. 그러니까 6관등 아찬, 5관등 대아찬 그렇죠. 7관등 일길찬 이렇습니다. 여기서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 상한선 6관등 아찬 아닙니까? 그렇죠? 아찬이에요. 이래 있죠. 6두품은
여기까지만 올라간다. 육두품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육두품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두품 A라는 사람이 7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6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하겠죠. 근데 능력은 뛰어난데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1에서 5까지는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 진골이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이 A는, 육두품 A는 불평불만이 좀 많아. 그래서 육관등에는 4등급의 중위제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4등급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육관등에서 나누면은 그래서 1호봉, 2호봉, 그 다음에 3호봉, 4호봉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A는 7급 공무원에서 승진해서 6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7급 공무원 A가 6급 공무원 1호봉이 됐다가 2호봉이 됐다가 3호봉이 됐다가 4호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급 공무원 6관등에는 4중 중위, 4개의 중위를 둬가지고 4등급의 중위를 둬서 A의 이 세력들의 불평불만을 무마시키는 겁니다. 계속 승진하는 느낌은 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위 제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육두품들이 주로 중위제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골은 1에서 17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1에서 5관등이 있죠. 묶어 놓으세요. 자, 1에서 5관등은 진골만이 될 수가 있고요. 1에서 5관등을 합쳐서 대등이라고 대등. 대등은 공복 색깔이 뭐예요? 자색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등은 누구만 될 수 있다? 진골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대등들이 모여서 화백회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화백에 참가를 하죠. 화백에 참가하는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등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상대등이다. 상대등 그렇죠. 그래서 6세기 법흥왕대 때 상대등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이제 2번이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시기의 신라 사회 모습과 거리하는 것은 지금 874년부터 898년 9세기 후반 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 모순이 노출되던 시절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방에 도적이 봉기하고요. 그러니까 골품제도의 모순과 수치체제의 모순에 따른 결과요. 1번 농민들의 반란 사건이 자주 일어났으며 신라대 때 대표적인 반란으로서 진성여왕 있죠. 9세기 후반 진성여왕대 때에 원종과 애노 어디에서 경상도 상주입니다. 사벌주.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일어나죠. 이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벌떼처럼 일어났다라고 일합니다. 두 번째, 무열왕 계통의 전제왕권이 붕괴가 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공왕, 경덕왕 다음에 경덕왕대 때까지가 이제 무열왕, 즉 신라 중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 이거 신라 하대. 그러니까 하대 그래서 37대 선덕왕입니다. 선덕 여왕도 있고요. 선덕왕이 있어요. 56대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경순왕까지입니다. 이 신라 하대가 100 몇 년이냐면 시기로 본다면은 156년이에요. 156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교체했어요? 20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빈번한 왕 교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무열왕 계통의 신라 중대 때 전제왕권이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신라 중대 진골 무열계지만 신라 하대는 진골 내물계입니다. 내물왕의 직계 자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진골 귀족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빈발했다.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사회 혼란 속에서도 농촌 사회는 비교적 안정 X. 이런 시는 거의 없어요. 5번, 사회 모순 속에서 개혁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신라 하대 모순에 대한 개혁 세력 누가 있을까요? 육두품. 얘네들과 결탁했던 누구죠? 지방 호족들. 그지?
이 육특배의 사상적 기반이 뭐예요? 유교. 지방오족의 사상적 기반은 뭔가요? 선종과 그리고 이제 뭐예요? 풍수, 지리설이다. 그치? 결국 얘네들이 신라하대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요. 나중에 어디를 건국을 하죠?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고려 건국에 뭐가 되는 거죠? 주역이자 그다음에 유교, 선종, 풍수, 지리설 있죠? 이거는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금 얘네를 두고 한 얘기죠. 4번이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문화사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진을 옳지 않는 것은 사진을 보는 고대 한일 교류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 한일 교류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 바로 한일 교류에 관련된 사진이다라고 할 때에 1. 칠지도,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스에키 토기는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일본 토기예요. 그걸 일본의 토기를 그 스에키 토기라고 그래요. 색깔은 회색입니다. 경질 토기라고 그래서요. 아주 단단한 토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목조, 미륵, 보살, 판가상. 이거는 삼국시대 불교가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일본 불교에 영향을 준 건데 대체 삼국시대 불교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4번 다카마스 고분의 벽화. 일본의 나라 지방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 벽화입니다. 이거는 고구려 강서 고분의 벽화, 즉 강서 수산리 고분의 벽화의 여인도 모습하고 비슷해요. 두 나라의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는 조선 후기 외란 이후에 일본의 요청으로 보냈던 조선의 사절단입니다. 문화 전달의 역할로 담당하고 있었죠. 문제는 고대 국가의 한일 교류에 관련된 문제니까 5번이 관계치 않다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곳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 왕자가 살았던 궁궐 근처에 조성된 연못이다. 경주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유적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연못 바닥을 파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 바닥에서 무려 1만 5천 점이 넘는 생활용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14면체 주사위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주사위는 몇 면이에요? 6면이죠. 이거는 14면체입니다. 근데 주령구라고 그래요. 주령구. 술 주자를 써서 술 마실 때 쓰는 주사위예요. 주사위 14면마다 각각 게임 벌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술 석 잔 한꺼번에 마시기. 그 다음에 술 한 잔 마시고 노래 부르기. 간지럼 펴도 웃지 않기. 벌 때리기. 등등의 이런 벌칙이 14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주령구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월지입니다. 월지. 정식 명칭은 경주 동궁과 월지예요. 동궁은 동쪽에 있는 궁궐인데 보통 태자들이 거처합니다. 월지. 옛날에는 안압지라고 그랬죠. 안압지. 기러기 안자와 오리 앞자입니다. 연못지자죠. 때문에 이 안압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 명칭은 경주 동궁과 월지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주 안압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번의 공검지 상주에 있습니다. 3번의 벽골제 김제에 있고요. 4번의 의림지는 제천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 말이죠. 이거는 삼한시대 때 저수지예요. 2번은 국남지 부여입니다. 부여 백제시대 때에 바로 호수 저수지를 얘기를 합니다. 국남지라고 하죠. 이건 월지, 경주 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19페이지 다음 장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죠. 이게 앞에 나왔던 설총의 화왕계입니다. 꽃을 의인한 거죠. 지금 보면은 어떤 이가 화랑에게 말했다. 황은 뭐라는 얘기합니다. 두 명이 왔는데 장미꽃과 할미꽃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겠습니까? 화왕이 말하였다. 그래도 할미꽃보다는 장미꽃이 더 낫지 않냐 했더니 바로 설총이 여기다 쓰는 게 있죠. 저는 대왕이
총명해서 사리를 잘 알 줄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그렇지 않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국왕의 도덕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설총의 화왕계가 되겠습니다. 2번이죠. 1번 보겠습니다. 강숙. 동신라 때의 신라 때 문장가입니다. 나당전쟁 때에 답서린기서 그래서 서린기에 보냈던 편지글이에요. 답장글입니다. 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죠. 강수입니다. 그다음에 김대문, 진골 출신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승전, 계린잡전 등을 남겼던.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최치현이 나와 있습니다. 최치현은 신라대 때 진성여왕대 때 시무 10여조를 올렸던 그 최치현 육두품이에요. 최승로는 고려 성종대 때 육두품, 성종대 때 개혁 세력의 주역이었죠. 따라서 이 자료는 2번 설총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진 그의 저술로서 옳은 것은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용주의 부석사를 창건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 즉 일, 즉 다, 즉 일이다. 그래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의상입니다. 의상. 의상의 화엄종에 대한 얘기예요. 의상은 통신라 중대 때 의상은 바로 그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해놨던 화엄일승 법궤도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죠. 일본의 신문화쟁론은 원효예요. 화쟁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화쟁사상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사상 하나로 묵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심밀경소가 있습니다. 원칙이죠. 원칙. 원칙하면 해심밀경소 외에 하나만 더. 바로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는 불교 심리학의 하나입니다. 불교 심리학의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천태사 교인은 광종대 때 천태학의 집대성서예요. 중국 오울에서 편찬합니다. 재관. 이때 의통하고요. 재관이 같이 중국 어디로 가죠? 오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되고요. 재관은 지금 천태종의 교리서, 천태사 교의를 저술하고요. 5번에 왕오천 축전은 일도의 오천 축국을 다녔은 기행문이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해초죠. 그래서 그는 4번 화엄일승 법궤도가 누구? 바로 의상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120페이지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 원효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 사상이 고려시대에 끼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게 바로 화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화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쟁입니다. 다툴 쟁자죠. 싸우지 말고 화의하자 이거예요. 이게 원효 화쟁 사상입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고려 정기 때 의천이고요. 후기 때 누가 나오죠? 진울이 나옵니다. 의천은 뭔가요? 해동 천태종이에요. 진울 조계종이죠. 그죠?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의 뭐의 통합이다. 교단의 통합이다. 근데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바로 교리상의 통합이다. 뭐가 더 완벽한 통합이냐 그러면은 진울의 조계종이 훨씬 더 완벽한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의 통합이건 교리의 통합이건 의천과 진울은 다 죄다 누구의 원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 원효, 의천, 진울 묶어서 이 세 사람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은 묶어서 공통점 그러면 불교 사상의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5번 보겠습니다. 1번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이 각각 누구에서 의천과 진울에서 전개가 됐고요.
이번에 신앙결사운동의 전개에 했다. 신앙결사운동은 불교계의 정화운동에 합니다. 그걸 신앙결사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 이후에,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터진 이후에 불교가 세속화됩니다. 그 세속화된 거에 대한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의 신앙결사운동, 이른바 불교계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뭐 교종결에서는 전라남도 강진에 만덕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지금은 백년사라는 사찰입니다만 그 만덕사라는 사찰에서 요새를 중심으로 백년결사운동이 전개했고요. 선종결에서는 전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바로 수선결사운동이 진우레에서 전개됐었습니다. 자, 3번은 성리학 수용의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거는 해심, 고려 말의 해심의 유불일치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광종의 왕권강화 정책의 사상적 바탕이 된 승려는 의상입니다. 의상의 화엄종이 그래요. 5번 불교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거는 신라 하대 때 선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종, 하대 때. 하대 선종이라 한다면 아까 잠깐 나왔던 누구죠? 지방 하대 때 선종.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네, 여기죠. 하대 때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있던 이 선종에 대한 얘기란 얘기예요. 지방 호족들과 결탁하면서 지방 문화의 어떤 전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원효의 화쟁 사상이 고려시대에 끼친 영향이란다면 교선의 통합이건 선교의 통합이건 불교 사상 통합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영을 알려준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선종이에요, 선종. 불림문자, 견성오도 등이 있죠. 자, 불림문자라는 뜻은 봐봐요. 불립,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 교과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불림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참선, 좌선을 통해서 득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의 교리예요. 선종. 1번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이건 교종이에요. 의상의 화엄종이 특히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5번에 4번 선지에서 보듯이. 두 번째,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대의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맞죠? 호족의 사상적 기반.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구실에 있다. 이거는 풍수지설이에요. 풍수지설. 네 번째,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온 승려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이거는 소승불교에 대한 얘기고요. 5번, 하늘에 대한 제사를 통해 민족적 자주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거는 도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제를 얘기를 해요. 하늘에 대한 제사는 초제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초제라고 얘기하죠. 그죠? 제사 지낼 초자입니다. 제사할 때 제일 초제. 그래서 이건 도교의 행사예요. 도교 행사. 자, 해서 지금 보면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도교의 초제에 대한 얘기지 선종, 불교 선종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121쪽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줄진 이 종교에 관련 있는 사항을 보기위해서 모두 보는 것은 자,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 뭐예요? 도교죠, 도교. 노장사상이 신앙화된 것. 1번 보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고 있죠. 이거는 유교 사상이 들어간 거고요. 초제, 도교행사죠. 그 다음에 디귿, 백제금동대향로가 있습니다. 이거 백제금동대향로는 바로 뭐가 어떤 사상이 도교, 노장사상이 반일해 있죠. 불교, 도교, 토착신앙이 짬뽕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팔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신앙과 불교와 도교가 짬뽕된 것이 통일신라, 고려,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 때까지 팔관회가 나와 있어요. 전부 도교와 관련된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거 말고 말이죠. 고구려에서는 도교적인 색채 같은 것이 강소고분에 뭐가 있어요? 사신도.
고구려에서.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이거 말고 사택 지적 비문. 사택 지적 비문. 무령 왕릉의 지석. 그죠? 무령 왕릉의 지석. 이 지석은 묘지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뭐가 있나요? 신라에서는 화랑도가 있습니다. 화랑도도 토착신앙 더하기 유불선의 합작이라고 그랬죠. 화랑도. 그래서 화랑도의 별칭, 국선도, 풍류도, 또 풍월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신라에서도 도교, 노장사상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있죠. 발해. 통일신라 때 보면 최천에 사산 비명이 있어요. 4명의 선종승리의 비명입니다. 발해 보면은 정효공주 있죠. 정효공주의 묘지. 이 묘지 무령왕릉의 지석과 같은 얘기예요.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료도 있잖아요. 다 묶어서 문제 나와 있는 문제 묶어서 사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상이? 노장 사상이. 종교로 얘기할 때는 뭐죠? 도교가 융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7번은 도교, 노장 사상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나 고분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시대 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고구려 초기의 무덤하고 똑같죠. 적석총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 이 벽돌 무덤으로 대표한 것이 무령왕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벽돌 무덤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가. 동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발굴되었다. 이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두 번째. 가.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12 지신상을 조각하였다 그랬죠. 통일신라 시대 때 무덤입니다. 통일신라 때 무덤이 이런 거죠. 굴식 돌방 무덤인데 규모가 크고요. 무덤 밑바닥에 뭘 둔다고요? 밑에는 뭘 둔다? 둘레돌을 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뭘 조각한다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서 삥 둘러서 뭐를? 12간지를 조각한다. 이 12간지는 나중에 고려 조선의 왕릉으로까지 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벽돌 무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벽과 천장에 사신도를 그렸습니다. 맞죠? 근데 예외로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무령왕릉 바로 옆에 있는 벽돌 무덤에는 사신도라든가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네 번째, 무덤 천장을 모듈인 구조로 만들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천정 구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 구조는 이렇게 아청이에요, 아청. 모듈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 천정이 네모납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위쪽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모줄임 천정 구조라고 그래. 이거에 영향을 받았던 고구려의 정효공주의 묘예요. 정효공주의 묘도 고구려의 모듈인 구조에 영향을 받았던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자, 5번은 무덤의 주인공이 확인된 무덤은 나번만, 벽돌 무덤, 그 중에 또 누구 것만, 무령왕릉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지에 총자가 붙어 있죠. 총, 무용총, 천마총, 그렇죠? 뭐 금관총 할 때 총자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가 없고 그 무덤에서 많은 부장품이 출토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장품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을 하나 붙여서 뭐 천마도가 그랬다 해서 천마총, 금 귀고리, 방울 귀고리가 있다 해서 금령총, 또 호가 나왔다 해서 뭐라고 해요? 호우총. 이런 식으로 명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확인된 무덤은 벽돌 무덤 중에서 무령왕릉 하나고요. 가번에 나와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는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사까지 해서 8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중세 정치사 파트의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